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2%, 그리고 코스닥은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시장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달부터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가 끝난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할지 그리고 하락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관련 지표도 쭉 살펴보면은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또 전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갖다가 이제 거의 임박해서 곧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 주식 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도 이 횡보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현재 시장은 횡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횡보 이후의 시장을 대비해서 현금을 좀 챙겨둘 필요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용 동향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계청에서 오늘 일자로 해가지고 2021년 1월 고용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용 동향을 보면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을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고용이 늘어나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또 고용이 줄어드는 업종이 있어요.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쪽에 사업이 잘 된다는 거고, 줄어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겠죠. 또 우리가 또 주식시장 수급을 통해서 어떤 업종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그 업종이 이런 업종이다 하면 좀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투자금 규모를 좀 늘려야 됩니다. 하여튼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돈 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전반적인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 요약 정도만 일단은 먼저 보면 되죠. 여러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인구가 한 4,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경제활동 인구,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있는 인구가 이 정도고, 이분들은 지금 비경제활동,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학생들이 많겠죠, 학생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이렇고, 실업자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98만 2천 명이니까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은 운수 및 창고업이 요즘 괜찮습니다. 요즘 물류 창고도 엄청 괜찮대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전부 다 집에서 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가 주문할 때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창고가 부족해가 난리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냉동 창고가 그래 끝내준다네요. 하여튼 이쪽으로 괜찮고, 요거는 실제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임대 서비스업 이쪽도 민간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 이런 거고, 감소는 숙박 음식료, 사람들 놀러를 안 가니까 이쪽으로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익히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인데, 이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안 좋아요. 앞서 보여드린 정부에서 공공행정으로 일자리 좀 늘리는 거라든지, 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물건을 시키는 바람에 운수창고 이쪽으로 좀 넣는 거 이외에는 대부분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다음에는 또 좋을 때가 있겠죠. 일단은 쭉 나머지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봐도 안 좋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안 좋다라고 정리하고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자, 이왕 이까지 들어온 김에, 통계청 들어온 김에 몇 가지 구경 좀 더 합시다. 우리가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순환 시기를 보면 기똥차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이 정도라 보면 되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저 밑바닥에 있다. 이게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순환시계는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값이 큰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일부 수출 이런 것들은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경기는 우리는 체감하기는 이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투자의 계획 항상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래 지금은 묶여가지고 있지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진짜 골치 아픈 거 알겠습니까? 일단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뭐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통계청 들어온 김에 좀 더 구경하도록 합시다. 자, 이 우리나라 요거 체험마당부터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인구 피라미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죠.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이 정도인데 20대 이상 해가지고 한 65세까지 대학은 요 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다 20대라고 다 돈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리 당군 이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시기는 없다라고 지난 10년간 계속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가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양해야 될 뭐 어린이나 그리고 어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지난 10년간 한 2010년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2000년도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지난 한 10년, 20년 요 기간이 참 정말로 믿을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겠지만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민족의 전성기, 우리 대한민국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우리는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현재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인구 요 그래프를 조금만 이렇게 올려보면 이제 낭패죠, 낭패. 조금만 이렇게 너무 멀리 갔나요? 조금만 당겨봐도 낭패스러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돈은 요만큼 버는데 이만큼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를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미 정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뭐 경제활동 인구도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구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해야 뭔가 성장이 이 기간이 좋았죠. 우리 여러분들 베이비 붐 세대들 있다니까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가정을 가지면 이렇게 집이 더 필요했고 요도 또 쪼개져서 집이 더 필요했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아버지 엄마 밑에 7형제 8형제 지금 참 7형제 8형제 하면 우스운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마다 3형제 4형제 5형제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3, 4, 5형제가 요즘 있으면 그 집은 진짜 아주 특별한 집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다가 분가해서 나가다 보니까 집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앞으로 많이 힘들겠죠. 자, 이 연령 구조를 좀 더 보면 이제 부양비를 좀 보면 2017년도에 이미 크로스를 찍었죠. 15세 이하의 인구들과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이제 크로스를 여태 한번 찍고 이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15세 이상 어린이들은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기가 투표를 안 하면 몰라도 투표권은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투표권이 없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분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지는 상태이죠. 누가 그 65세 이상 고령자를 잘 봤습니까? 뭐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라고 해서 그냥 어르신분들 힘드니까 좀 일자리 좀 만들어주는 건 있어도 65세 이상 인구를 갖다가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취업시키는 쪽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취업을 한데도 뭐 소득도 크지 않을 뿐더러 마땅히 취업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되어 줘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게 다 돈이 어디서 나냐? 이 어린애들이 벌어서 줘야죠. 그리고 현재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대, 특히 20대, 아니면 10대는 안 들을 거니까, 뭐 10대가 들으면 인상 빡빡 쓰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30대, 20대, 30대,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40대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40대까지는 좀 그래도 20, 30대는 각오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버는 돈, 반 이상 내놔야 될 겁니다. 지금은 뭐 부자들한테 세금 내라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수입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근로자분들 중에서 정부에서 니는 어려우니까 세금 내지 마라라고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제해주고 있죠. 원래 내야 되는데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돈 들어갈 거 이제 앞으로 많죠. 그 공제를 이제 싹 걷어버리면 세금 다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돈 좀 더 준다 하면은 찍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안 그랬던데 자꾸 오다 보니까 지역 갈등, 지역 간의 이렇게 갈등, 투표권도 지역마다 좀 다르게 행사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리고 요즘에 이념 갈등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투표권이 이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노인과, 그러니까 이 65세 이상 인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돈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분들은 내가 세금 좀 작게 내가 뭐 내가 번 만큼 내가 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지금의 이념으로 진보가 좀 나눠주자, 좀 빈부격차를 없애자 이런 쪽인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보수는 네가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라 뭐 이런 쪽이라면 앞으로는 이게 거기에 보수 진보 개념이 좀 모호해지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노인들이 내가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젊은 사람들이 내가 번 거는 내가 좀 쓰면 안 되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엄청 발전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거품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돈을 풀어서 거품이 생기고, 이 발전하는 4차 산업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엄청 거품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게 일본 주식시장입니다. 일본이 뭐 일본 역사상 가장 잘 나갈 때가 이때입니다. 1989년, 90년, 91년, 92년 이때가 일본의 뭐 가장 최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엄청 이때 잘 나갔어요. 그리고 1980년대 이 후반기에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가수들이 일본을 먼저 방문했죠. 일본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은 거 보면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찍은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죠. 일본도 이때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이죠.
이렇게 거품이 발생된 것은 돈이 많이 불려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돈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뿌리고 있는 중이고, 또 인류 역사상 기술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이 기술이 많은 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 막 들어가고 자동화가 되고 막 사물 인터넷에서 막 연결이 되고 하면 엄청난 거품을 많이 만들어낼게요. 인구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이다 아닙니까? 돈 버는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죠? 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상당 기간 일어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에 이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이 정도, 일본에서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 그러면 일본이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2020년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요건 아베노믹스라 해서 일본이 돈 플러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베노믹스라 해서 억지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30년 동안 이걸 회복하지 못하죠. 이번에 우리가 이래 돈을 벌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품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난 얼마 전에 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 작년에 주식을 못 샀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기회가 오면 내가 한번 잘해봐야죠. 다음 기회가 오면 잘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언제가 될런지. 지금 제 생각으로는 40대 이후로는요 다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는 진짜 저주받은 세대 같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또 대학교 고학년 이제 거의 마무리 무렵에 IMF가 발생해가지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뭐 조금만 졸업하면은 뭐 공무원도 쉽게 됐고 그때 뭐 고졸도 뭐 쉽게 공무원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해서 저주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거품을 보니까 지금 20대는 이 꼴하지 날 것 같아요. 20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것도 지금 이 거품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품이 미처 돈을 모으기 전에 빵 터져서 한 이제 60까지 진짜로 60살까지 이거 평생을 돈 못 모으다가 또 인구가 노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덕분에 돈도 못 모으는데 세금은 또 엄청 내야 돼요. 반 이상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는 저주받은 세대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도 포함되고 있지만 10대는 저주가 뭐 어떤 그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 파고 들어간 저주라 생각해요. 걔들은 죽었다 싶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0대는 그나마 막차 타는 거라 생각해요. 이 30대 중에서 돈 좀 모은 사람들 이 거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40대도 막차입니다. 50대도 막차고 60대도 막차인데 30대는 20대는 모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거품 자체를 이용하기 힘들 거고 이 30대부터는 그래도 모은 돈이 좀 있어서 이거 한번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마찬가지로 이게 끝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 못 잡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자, 이 거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중국하고 일본하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집사람하고 지난 한 11년 동안 전 세계 드라마를 다 봐보십니다. 집사람하고 전 세계 드라마를 다 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요. 저는 뭐 앞서 예전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고 집사람은 저하고 차원이 다른 굉장히 뭐 몇 번째 부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갭이 엄청나잖아요. 살아오는 환경이 전혀 다른데 그럼 이게 둘이 합쳐져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겠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뭐 둘이 개인적으로 그래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나는 경운기 타고 놀았다 하면 집사람은 경운기가 뭔지 몰라요. 나는 지게지능기 어릴 때 한 4, 5살 때 다른 그 형님들이 지게 지고 가는 거 보고서 야 나도 진짜 저런 지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져봤다고 하면 지게가 뭔지도 모르고 그 지게를 갖다가 왜 가지는 꿈을 가지는지 생각도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대화거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개를 키운 거예요. 예전에 호동이라고 개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같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함께 보는 취미생활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드라마를 섭렵을 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돼요. 지금 보셔도 됩니다. 소재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모든 측면이 일본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공간도 굉장히 작고 소박해요.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거품이 꺼져서 지금 한참 지하실럽하고 들어간 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깨끗합니다. 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깨끗해요. 드라마에 나오는 건물들은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밝고 활기차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튼 이 중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를 비교해보면 이 드라마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설도 그렇고 뭐도 다 그렇습니다. 미술 작품도 그런 거예요. 음악도 그런 거고. 안 그러려고 해도 그쪽에서 살면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지난 한 10년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본 드라마 그냥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갖다가 몇 개나 갈아 신었다. 나는 면접을 갖다가 100군데 봤다. 나는 30군데 봐서 붙었다. 니는 정말 운이 좋구나. 사람들이 진짜 발이 닳도록 취업하려고 뛰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조그만 단 한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중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최대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품이 일어나고 그나마 20대는 진짜 저주받았다. 10대는 정말 저주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20대와 10대 그리고 그 아래 이 자녀들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렬을 통해서 이 거품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려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그런 교육만 마인드 컨트롤 세뇌 교육만 받은 애들은 앞으로 죽을 겁니다. 20대도 투자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30대, 40대, 50대인 진짜 괜찮습니다. 그나마 기회가 있어서 이 거품 올라탈 수 있는데 이것도 못 올라타서 나 다음에 거품 생기면 한번 하지요. 언제 거품이 생기냐고. 언제 안 생길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번 거품이 몇 년 갈지 모릅니다. 10년 갈 수도 있고요. 5년 갈 수도 있는데 거품 끝나고 나면 이래 가요. 인구 구조도 그렇잖아요. 이래 가면 이제 게임 끝이죠. 그럼 이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본 많이 연구하시면 돼요. 일본을 많이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꺼지고 나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돈의 가치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는 저기 베네수엘라 연구하시면 되고, 지금은 예전에 지역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 이념 갈등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노인과 젊은 층 간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좀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없다. 역사상 최대 거품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본 김에 수급도 좀 살펴봅시다. 오늘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고점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자, 제일제당도 지금 과열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까 기회가 몇 번 남았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더 들고 갈 건지 말 건지. 자, 요거는 일단 과열이라고 어떤 게 아닙니다. 요건 매수했습니다.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요거 재무 상태를 보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것도 단기 과열, 요것도 단기 과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우기술도 지금 단기 과열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화혜택도 단기 과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도 그래요. 자, 이런 종목 구하실 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수산중공업, 그리고 KC는 이제 이게 탐욕지수가 빵 떠붙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분수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고 검색된 종목이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요 종목들 좀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중에서, 자, 요거, 연후부터 시작해서 아래 종목 있죠? 요 종목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뭐 제가 연휴 기간에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위에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벌써 한 25분 됐어요. 녹화 시작한 지.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뭐 거품 이야기도 하고, 뭐 일본 이야기도 하고, 거품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보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좀 바쁘십니다. 그리고 부양비도 좀 봤어요. 이번 설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날 겁니다. 그죠? 가족들 만나면 참 잘 해야 될 겁니다. 이 가족들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정말 풍요롭게 살만한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회 잘 이용을 잘 못하면은 그렇게 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뭐 설에 가족 친지 만나면 주식 투자 이야기 분명히 할 겁니다. 하면은 그 중에서 아직도 돈 따먹기 개념으로 세상 천지 물정을 모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돼요. 대충이라도 좀 설명 좀 해줘서 기회라도 주십시오. 지금 돈 따먹기가 처지가 아니다 임마. 이렇게 기회라도 좀 주시고, 이번 한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모르겠어요. 이 거품 잘 이용하지 못하면 죽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20대 이게 상당히 이 아들은 진짜 저주받은 세대다. 얘들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보고, 또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 있죠. 정려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제가 특강으로 올려드릴게요. 또 연휴 기간에 뭐 일일 시향으로 보면 한 번만 보고 또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강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가족들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영상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세요. 이상입니다.